빨리 돌린 거 아닙니다. 영상은 정상 속도로 가고 있고 시계 바늘이 빨리 도는 겁니다. 이 크로노그래프 초침은 평범한 시계랑 다르게 60초가 아니라 10초에 한 바퀴를 돕니다. 덕분에 10분의 1초 단위까지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트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계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월과 요일까지 표현하는 컴플릿 캘린더 기능이 있고요. 달의 위상을 보여주는 문페이지 창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많지만은 사이즈는 유저 친화적입니다. 케이스 직경이 38mm에 러그트럭의 길이는 46mm이고요. 두께는 13mm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35g이고요.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크로노그래프 시계치고는 아주 아담하면서 얇고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니스에서 이제까지 선보인 크로노마스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아름다운 균형미를 뽐내는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계의 이름은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트리플 캘린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온 건지 의아하실 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계가 원작으로 삼은 건 시판된 모델이 아니라 1970년에 단 25개만 만들어졌던 프로토타입입니다. 제니스가 1969년에 엘프리메로라는 세계 최초의 통합형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내놓은 전설적인 브랜드라는 점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제니스에서는 당시 후속 모델로 트리플 캘린더에다가 문페이지 기능을 더한 고급형 엘프리메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 엘프리메로가 기대보다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 아이디어는 프로토타입만 남기고 폐기됩니다. 물론 이후에 엘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와 우아한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72년에는 에스파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94년과 2013년에는 크로노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레이아웃의 시계가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나온 시계들은 70년의 프로토타입과는 사이즈나 비례감이 묘하게 다르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가 되어서야 원작의 클래식한 균형미에 진정으로 충실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트리플 캘린더에 문페이지까지 있음에도 날짜창만 있는 기존의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보다 디자인이 더 정돈되고 안정되어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알록달록하고 중첩됐던 오버사이즈 카운터들을 단색으로 통일하고 좀 더 균형 잡힌 크기로 줄인 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을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절묘하게 조화를 시킨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은 언뜻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요일창과 월창은 3시, 9시 카운터 위에 각각 눈썹처럼 붙어 있는 것 같고 6시 카운터 안에 들어간 문페이지 창은 입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작의 좋은 비례감은 계승하되 너무 오래된, 너무 마니아들을 위한 시계처럼 보이지 않게끔 디테일에 변주를 가했습니다. 우선 각각 10시와 2시 방향에 있었던 별 모양의 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기능이 없는 장식을 남발하는 게 다소 촌스럽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핸즈의 모양도 검은색 팁이 들어간 바톤 핸즈를 골라서 기존의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시리즈와 일치시키되 원작과는 살짝 다르게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핸즈와 아플리케 인덱스의 색상을 은색이 아니라 로즈골드 색상으로 맞춰서 조금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계의 지향이 드레시한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터치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 제일 바깥쪽에 있었던 타키미터를 10분의 1초와 관련된 인디케이터로 대체했습니다. 이제는 시계로 속력을 재는 타키미터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덕분에 10분의 1초 초침의 가독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10분의 1초침 때문에 기능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은 적응만 하면은 읽기 어려운 크로노그래프는 전혀 아닙니다. 현재 시각과 관련된 초침은 9시 방향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 읽는 방법은 똑같고요. 독특한 건 3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6시 방향의 카운터에는 60까지만 눈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대 측정 시간이 6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밀한 시간 측정이 필요한 짧은 이벤트에 더 유용한 크로노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아니하게 블랙, 화이트, 블루 같은 흔한 색상을 남발하지 않고 시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굉장히 세련된 컬러를 잘 선택했습니다. 판다나 역판다 형태의 색상 조합을 통해서 다이얼과 카운터의 시각적인 대비와 가독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원작에 가장 충실한 모델은 썬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간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에 화이트 카운터가 조합된 버전입니다. 2012년 경매에 나와서 4만 불에 거래됐던 실제 프로토타입과 색상 조합이 가장 비슷합니다. 따라서 제니스 마니아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겠지만은 평범한 블랙보다 좀 더 세련된 무채색을 찾는 보통의 시계 팬들에게도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은 오팔린 실버 다이얼에 블랙 카운터가 들어간 판다 버전입니다. 실버라고 하지만은 거의 화이트로 느껴질 정도로 깨끗한 느낌이고요. 삼색 판다가 아니라 이렇게 흑백만 사용하는 판다가 그동안 크로노마스터 시리즈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조합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읽기 좋은 다이얼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더 트렌디한 시계, 약간은 희소하고 힙한 시계를 찾고 있다면 부티크 에디션이 좋을 겁니다. 제니스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전용 모델인데요. 썬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간 올리브 그린 다이얼에다가 화이트 레지스터를 조합했습니다. 때때로 블랙이나 그레이로 보이기도 하는 오묘한 색감의 그린이 썬버스트 브러쉬와 만나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세 가지 색상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어느 색상 하나 처지는 느낌이 없다는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케이스의 디자인은 요즘 시계답지 않게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케이스의 중간 부분을 얇게 만들고 오히려 케이스백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크로노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두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쳐보면은 두께가 그대로 체감되는 게 아니라 얇은 시계가 손목 위에서 살짝 떠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케이스가 결합된 형태도 독특한데요. 요즘 시계들은 대부분 베젤이 케이스와 분리된 별도의 피스로 제작되어서 유리를 케이스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계는 베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유리가 케이스에 직접 고정된 것으로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예전의 아크릴 유리처럼 멋진 돔 형태로 다이얼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쉬도 독특한데요. 특히 다이얼의 썬버스트 브러쉬가 러그의 정면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브러쉬의 방향이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물론 모서리에는 폴리시 라인을 선명하게 넣어서 밋밋해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케이스의 디자인은 물론 피니쉬까지도 시계의 레트로 감성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 시계의 또 다른 매력이 되겠습니다. 제니스 시계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로 많은 분들이 무브먼트를 꼽을 텐데요. 이번에는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의 최신 버전인 3600 시리즈에다가 캘린더 모듈을 얹은 3610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시간당 36,000회 진동하면서 10분의 2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고진동 고정밀 무브먼트입니다. 이론적으로 정확성에서 이점이 있는 고진동 무브먼트답게 플러스 마이너스 3초 정도의 이로차를 자랑하고요. 크로노그래프 대바늘의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동력 소모가 많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60시간에 꽤 인상적인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1969년에 나온 엘프리메러의 설계를 여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소재와 기술을 반영한 무브먼트이면서도 2000년대 이후에 쏟아져 나온 다른 브랜드의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들이랑은 뭔가 다른 유니크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가령 요즘의 대세가 된 수직 클러치가 아니라 수평 클러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제니스는 수평 클러치의 상대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얇은 두께를 자랑할 수 있게 됐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크로노그래프의 구동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도록 무브먼트를 상당 부분 스켈레톤화해서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이 아니라 컬러밀로 구동한다는 사실 역시 노출되어 있는 블루 색상의 컬러밀로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멋집니다. 3600 시리즈부터는 크로노그래프 휠에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해졌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보통은 60초에 한 바퀴를 도는 네 번째 톱니바퀴로부터 드라이빙 휠과 매개 휠을 거쳐서 크로노그래프 휠에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하지만 3600 시리즈는 특이하게도 엄청나게 빨리
빨리 움직이는 이스케이프 휠에다가 직접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연결해버리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메인 스프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케이프 휠에서, 그것도 빨리 움직이는 부품에서 크로노그래프를 구동시킬 동력을 끌어오는 거라서 설계의 효율성에 어지간히 자신이 있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디자인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제니스는 실리콘 소재로 만든 이스케이프 휠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톱니를 활용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제니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렇게 최첨단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에 너무 일반적인 캘린더 모듈과 문페이지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못 되더라도 애니얼 캘린더 정도는 달아줘야 기능상으로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일반 모델보다 500만원 가량 가격이 높은데 여기서 더 가격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줄은 브레이슬릿과 가죽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계 컨셉에 송아지 가죽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의 색상도 잘 살려주고 광택이나 촉감도 아주 괜찮습니다. 양쪽으로 벌어지는 클래스프도 오히려 브레이슬릿의 클래스프보다 더 멋있고 퀄리티도 높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시계의 거의 유일하면서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브레이슬릿인데요. 레트로풍의 브레이슬릿으로 할 것이라면은 확실히 개성을 살려서 그 시절 느낌을 잡아야 할 거고, 현대적인 브레이슬릿을 만들 거면은 짜임새나 퀄리티를 잡아야 할 텐데 이 브레이슬릿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컨셉을 못 잡은 느낌입니다. 이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유지할 거라면은 클래스프는 현대적인 미세 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좀 더 실체감 있게 제작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브레이슬릿과 가죽줄 둘 모두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언제나 브레이슬릿을 고르시고 가죽줄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예산을 아끼는 길이 될 겁니다.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제니스의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트리플 캘린더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캘린더 시계를 보면서 느꼈던 갈증을 해소해주는 모델 같습니다. 캘린더 모델들이 굉장히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파트가 많지 않아서 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이 시계는 고진동 무브먼트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초침을 더해줘서 캘린더 시계를 좀 더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니스가 이제까지 내놓은 크로노마스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드레시한 디자인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야겠죠. 저는 만약에 엘프리메로를 고른다면은 이 계열에서 고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